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북한에서 온 강아치입니다. 사실이죠. 저 뻥 안 칩니다. 한 15살? 16살?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개 뭐 재판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.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. 어쨌든 또 모일에서 모였죠. 모여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어디 가냐 했더니 수송천이라는 데가 있어요. 청진에. 그런 이제 어떤 강이 있는데 주로 그 소규모의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학교 운동장, 뭐 소학교 운동장, 이민학교 운동장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좀 큰 거, 진짜 심각한 거는 이제 수성천, 뭐 어떤 광장 이런 데 한단 말이에요. 수성천을 간다고 하길래 아 오늘 뭔가 좀 큰 사건이 있나 보구나 하고 따라갔죠. 물어봤어요. 야, 오늘 뭐 한다냐 했더니 공개 처형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솔직히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뭐 사람 총살을 한다고 해서 뭐 무섭네, 공포스럽네 라기보다는 솔직히 호기심? 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어릴 때, 뭐 초등학생 때니까.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갔죠. 딱 수영천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 엄청 많은 거예요. 이제 청진도 꽤 큰 도시다 보니까 학교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동네 뭐 아줌마들, 아저씨들 뭐 동네 이제 공장 기업사 사람들 다 온단 말이에요. 그 학교마다 이제 청년동네 비서랑 지도원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. 뭐 소년단 지도원, 청년동네 지도원.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저를 부르더라고. 그러더니 야, 너 일로 와봐라. 갔더니만 너 맨 앞에서 봐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너 그때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간지 한 2년? 2년 됐을 땐가? 그랬거든요. 그래서 뭐 넌 사상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동요할 수 있으니까 다 저런 걸 보고 이 조국에 충성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정신을 재무장해야 된다. 뭐 이러더라고요. 아무튼 엄청 가까이였어요. 근데 이제 세 명이 끌려 나오더라고요. 이제 머리에다 막 뭐 씌워서 나오는데 한 명은 여자였고 두 명은 남자였거든요. 근데 제목을 막 읊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피고 누구는 뭐 어떤 죄를 지었고 해서 뭐 처형한다 뭐 이런 거 해요. 총살에 처한다. 제목이 뭐였냐면 한 명은 뭐 살인이었어요. 남자 한 명은 살인이었고 한 명은 무슨 마약범, 한 명은 탈북. 탈북하다 잡힌 건데 중국에서 뭐 어디 국경을 넘다가 한국 가려고 하다가 잡혔대요. 잡혀서 이제 북송이 된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송하다 잡혀도 웬만하면 이렇게 송살까지는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가 딱 그 시범단에 걸린 거지. 그때 포고가 내려왔었어요. 그때 막 뭐 조국을 배신하고 막 이렇게 붉은기 버리는 자들을 엄벌에 절대 대하여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여자 딱 그때 걸려가지고 총살을 당한 건데 10명이 딱 나와요. 3명을 묶어놓고 AK 소총으로 쏘는데 와, 사람이 진짜 정말 힘없이 죽더라고요. 처음에 한번 빠바방 하니까 목이 한번 딱 꺾여요 이렇게. 그리고 또 빠바방 하니까 허리가 딱 꺾여요. 또 빠바방 하니까 막 무릎이 탁 접혀. 진짜 허수아비 같이 사람이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. 그걸 봤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닥 뭐 무섭다는 생각, 뭐 공포스럽다는 생각 이런 게 없었는데 그 실제로 사람 총 맞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그러고 보니까 막 엄청 막 기분 안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실탄 사격 이런 건 하잖아요.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붉은 청년 그릴 때 가가지고 이제 그때 총소리 들었던 거랑 그날 들었던 총소리랑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. 뭔가 그 총살할 때 들었던 총소리는 막 엄청 메마르고 막 진짜 막 엄청 기분 나쁜 막 그런 소리였어요. 그래서 딱 끝나고 애들이랑 가면서 야 진짜 무섭다. 우리 진짜 조국에 충성하고 살아야겠다. 우리 진짜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. 뭐 그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조금 더 생각이 좀 더 다르고 좀 더 무서웠던 게 사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고 한 1년 때부터 절 데려오려고 막 뭐 편지 보내고 사람 보내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충성심이 그때 좀 높았었어요. 잘 믿는 편이라 엄청 믿어서 이제 아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. 안 간다 뭐 이랬었죠. 그러다가 이제 2년차 될 때 점점 저도 힘들어지고 이제 제 미래를 생각해 봤는데 뭐 답이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야겠다. 어차피 이렇게 사는 의미가 없다. 한번 죽더라도 그냥 뛰지 뭐 이 생각했었는데 그 총살을 보니까 아 저게 나일 수도 있겠구나. 저기 묶여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럼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저는 제가 본 거는 이게 한 번이었고 처음이었어요. 근데 얘기는 사실 엄청 많이 듣잖아요. 뭐 고사총으로 쏴 죽인다는 둥, 뭐 뭐로 탱크로 밀어 죽인다는 둥, 막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실제로 볼 줄은 몰랐죠. 예전에 막 고난행군 시기에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안 그래도 사람 죽어나가는데. 되게 일단 무서운 거는 저게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무서웠고 그리고 되게
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사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사실 집안도 뭐 나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뭐 괜찮았고 해가지고 사실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인간은 뭔가 다르다, 특별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그냥 총 맞아서 한 방에 죽는 걸 보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 제 어릴 때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뭐 돼지 엄청 잡아먹잖아요. 뭐 어제까지 좋다고 팔팔거리게 막 살아있는 애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여서 이렇게 먹으면서 사실 그땐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갑자기 그런 걸 보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이라는 거에 있어서 삶이라는 거에 있어서 별 다른 차이가 뭐지?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는 되게 뭐 존엄성 있고 되게 엄청 뭐 위대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죽으니까 타자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별 차이고 사람은 정말 작은 존재이고 진짜 별 의미가 없다. 별 특별하지 않다. 그래서 나도 뭐 저 사람들 다를 거가 있다라는 생각도 왜냐면 저도 그때 그런 똑같은 소위 말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던 참이었으니까 내가 잡혀도 똑같이 저렇게 뭐 속절없구나. 저 나오려고 했다니까요. 그때 어머니가 막 그때 계속 몇 번 오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가시적으로 저한테 이제 압박이 오니까 이제 아 나 여기 더 못 살겠다. 여기 내 이제 미래도 없고 꿈도 없다. 전 사실 꿈이 컸단 말이에요. 어릴 때. 북한에서? 저는 이제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예. 못하죠. 원래는 좋았어요, 저희 집이. 저 할아버지가 원래 남한 출신이시라서 김일성 있을 때 뭐 남조선 혁명가 막 해가지고 엄청 뭐 대우 많이 해주고 장려를 해줬단 말이에요. 근데 어머니가 이제 가시면서 안 돌아오시면서 그건 이제 다 물거품이 되었고 아 나는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살 것인가, 농장으로 살 것인가. 체제 유지겠죠, 아무래도. 솔직히 이제 사람을 따르게 하거나 감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내가 뭐 엄청나게 베풀어서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고마워서 따르게 한다던가, 또는 엄청나게 뭐 내가 센 사람이라는 걸 각인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힘으로 이제 따르게 한다던가, 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, 북한에서는. 왜냐면은 나라가 이제 경제력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인민들한테 뭐 해줄 게 없어 해서 인민들이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. 당연히 뭐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김일성이 뭐 해놓은 거 그리고 김일성 백두혈통 뭐 이런 걸 뭐 내세워 가지고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이제 그거에 믿고 충성하고 있지만은 사실 점점 가면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내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 느끼면은 못 느끼잖아요. 아무리 뭐 둥그런 잠소리 해봤자 결국에는 다 뻥이란 거 알게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공개 처형도 김정일 때 엄청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김정일도 자기 아버지만큼 못하니까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잡고 내 왕조를 지켜야 되는데 나는 너희한테 절대 군주다 내 말 안 들으면 너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. 사실 중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걸 잘 못 그런 꿈도 안 꾸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. 왜냐면 중국에 있을 때 매일매일이 그냥 생존의 나날이었기 때문에 뭐 딴 생각 안 들었어요. 근데 이제 한국에 딱 와서 좀 편하니까 꿈을 꾸는데 내가 북한에 가 있는 거예요. 북한에 가 있어가지고 막 옆집 아줌마가 날 막 신고한대. 내가 막 도망갔는데 왜 나도 왜 여기 와 있는지 몰라. 꿈속에서 나 갔는데 왜 여기 다시 왔지? 내가 얼마나 힘들게 갔는데 여기 와 있지? 나 잡히면 총살 당하는데 뭐 이런 생각? 그런 꿈을 많이 꿨었어요. 요즘은 좀 안 꾸긴 해요. 근데 그때는 아니죠. 많이 많았죠. 근데 우리 학교는 없었어요. 우리 학교는 저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러니까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불법 도강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여권을 만들어서 뭐 가족 방문으로 가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. 중국에 갔다는 거. 근데 여권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아직 안 왔다라는 거. 사실 그때는 나오라고 할 때는 야 봐라 형이 앞에 가서 보고 얘기해 줄게 이러고 나갔었죠. 근데 정작 보니까 정 반대였죠.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. 애들도 사실 멀리서 보고도 애들 진짜 집에 돌아가는 원래 막 그런 공개 처형 재판 이런 거 끝나고 하면 엄청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뭐 어쨌고 어쨌고 하는데 이제 그날은 다 조용해 애들이. 아무 말 안 해요. 그러니까 다 충격 받은 거죠. 실제로 보니까. 근데 북한은 정말 사람 목숨이 그렇게 하찮은 거네요. 사람들한테 그냥 공포를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걸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. 그냥 그러니까 옛날 그냥 전제군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백성들은
이 왕국을 그냥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 중에 하나일 뿐이지. 뭐 말만 뭐 인민이에요 뭐 그러고 있는 거지. 아, 저 욕할 뻔했네요. 웃기. 말도 안 되는 거지. 네. 알려주고 싶어요. 북한이 어떤 곳이고, 당연히 뭐 안 좋은 면도 있고 좋은 면은 사실 솔직히 모르겠는데, 그 뭐 정권이 나쁜 거지 거기 사는 사람들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 와서 제일 그 개인적으로는 듣기 싫은 말이, 뭐 북한에여서 뭐 못 배웠다는 둥, 북한 애들 다 무식하다는 둥, 이런 게 저는 어느 나라에 가나 어느 사회에 가나 배움이 많은 사람 배움이 적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. 폭넓은 이해력을 가지고 뭐 서로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. 오늘 아, 힘든 감사합니다. 얘기인데 이렇게 흔쾌히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아니, 아니, 알아야죠. 제가 사실 이것도 말하게 된 거는, 북한이라는 곳은 물론 뭐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남한에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사람 목숨 뭐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그냥 막 갖다 버릴 수 있고, 뭐 정권이 그냥 막 사람을 그냥 함부로 죽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웃기고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. 아무튼 저는 빨리 거기 망해가지고 우리 불쌍한 내 친구들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북한에선 광아치였고요.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